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대비 건설안전기사 필답형과 동영상에서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필답형에서는 감전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동영상에서는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감전의 위험 요소 3가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 통전 전류의 크기, 2. 통전 경로, 3. 통전 시간, 4. 통전 전원의 종류, 5. 주파수 및 파형. 그래도 4개 정도는 외우셔야 좋습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통전 전원의 종류.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역 작업을 할 때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2가지를 쓰세요.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이거는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쌍기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하역 작업을 할 때 섬유로프 사용 제한 조건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흙막이 지보공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세요. 필답형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동영상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제 정기점검 사항 4가지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 4가지는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필답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세요. 아니면 지게차 운전자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정답은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 분리시킬 것.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비슷하게는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잘 써야겠죠.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이런 식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킨다, 아니면 시동키를 뺀다, 이런 식으로라도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동영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가 내려서 이탈한다,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방지 대책은 뭐뭐 할 것,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위험 요인은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만 쓰면 돼요.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지 않았다.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결국에는 요 3개를 중심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필답형에서 보실 때는 NATM 터널 공사에서 록볼트 효과와 설명을 각각 쓰시오. 아니면은 동영상에서는 록볼트 설치 작업하고 있는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요. 록볼트의 역할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록볼트의 효과는 1. 집안 봉합, 설명은 집안을 붙인다. 2. 보호 형성, 보호 형상이 되게 한다. 3. 내압, 내부에 압력을 준다. 4. 아치 형성, 아치 형상이 되게 한다. 결국에는 집안 봉합, 보호 형성, 내압, 아치 형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필답형을 보실 때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속 시 감전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감전되는 영상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간접 접촉 예방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충전 부분 접촉 시 감전 방지 대책 3가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필터평에서 시험 보실 때는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동영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물 건립 중에 강풍이 부는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내력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제곱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 다시 한번.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은 1.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제곱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필터평 시험 보실 때는 지방 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굴착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의거에서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정답은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집안 굴착 작업 시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 조치사항 3가지는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답 시험을 볼 때는 낙하물 방지망 관련 괄호를 채우세요. 그리고 동영상 시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려고 한다. 관련 괄호를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1.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2.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3. 내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응용해서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관련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관식으로. 그럼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필터평에서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형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3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동영상에서는 와이어로프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권상형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것도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에서 비슷한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자,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3가지. 정답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꼬인 것.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꼬인 것. 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와이어로프랑 섬유로프랑은 달라요. 와이어로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섬유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그리고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이죠.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2가지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그렇지만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꼬인 것.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 설치 기준 준수사항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동영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설 통로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준수사항 뭐 3가지,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나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괄호 문제 같은 경우에 주로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미끄러지는 구조로 한다. 그리고 안전난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그리고 수직갱의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마다? 10m 이내마다 뭐를 설치한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자, 이것도 똑같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여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 때 사업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세요.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5.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4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필답형에서도 출제되고 동영상에서도 똑같이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틈틈이 반복 재생을 하면서 귀로 외우면 돼요. 뭐 화장실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어폰을 꽂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귀로 듣고 우물우물 하면서 입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은 금방 외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